안녕하세요. 1편, 2편, 이번에는 3편입니다. 향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후에 부동산업에 이제 종사하실 분도 계시고, 지금 부동산 입문해가지고 몇 년 근무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. 부동산에 뭐 3년, 4년, 5년, 10년 해도 이 부동산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.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누가 자기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까? 그죠? 그렇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배울 데가 없습니다. 뭐 서점에 저 역시도 뭐 책 한 1m는 사봤지만 뭐 제 경험에는 뭐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길이 험난하거든요. 예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235 법칙이라 해서 20%는 참 돈을 많이 벌고 30%는 밥 먹고 살고 50%는 또 뭐 업종 바꾸고. 근데 앞으로는 5%가 돈 많이 벌고 15% 정도가 이제 밥 먹고 살고 80%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모든 업종이 안 그렇습니까? 부동산뿐 아니고. 그리고 저는 뭐 여기 뭐 저작거리 형태로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니까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. 그 좌우전 부동산은 요지는 배울 데가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데 가서 배우기를 이제 꺼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등등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한 5년, 10년 공중에 사신 분들도 대충은 이해하실 겁니다. 참 배우기가 너무 난감하다.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다수 입문하면은 뭐 보편적인 주택, 아파트, 빌라, 뭐 매매, 전월세 그 정도. 거기서 이제 실력이 조금 더 뛰어난 분은 토지 만지는 분도 계시고, 거기서 또 실력 더 뛰어난 분은 뭐 상가 5층, 6층, 7층짜리 중개하시는 분도 있고, 또 모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공인중개사 개인 사무실을 절대로 폄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없고 어쨌거나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한 5년 하신 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부동산에 입문하지 않으신 분은 그래도 제가 오래 부동산업에 있었으니까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나름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작거리 형태로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. 이 부동산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통상적인 주택, 빌라, 아파트, 전월세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쪽만 가다 보면은 다른 부동산에 만지지를 못해요. 손님한테 대화도 안 돼요. 뭐 대화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손님한테 신뢰를 잃는다는 거잖아요. 음,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공중개사 업을 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라면 뭐 상가 5층짜리를 산다든지 토지를 산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한다면은 부동산 뭐 5군데, 10군데, 심지어 20군데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갔는데 뭐 특별히 유가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러면 믿음이 안 가겠죠. 그러면 뭐 손님은 또 다른 데 가실 거고. 그래서 부동산을 저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쓸게요. 죄송하지만 법인 같은 데 가서 배우십시오. 법인 사람
최소 40명 이상 되는데. 자,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이제 공인중개사 입문을 하시게 되면 법인부동산에 가시면은 직원이 한 50명 된단 말입니다. 거기 가시면은 주택, 빌라, 아파트, 원룸, 전월세 하는 분들, 또 매매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상가, 빌딩, 이걸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또 농지, 그러니까 외곽지죠. 외곽지 쪽에 또 토지를 만지는 분도 있고, 전원주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모텔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, 공장을 전문으로. 이제 여기서 토지라 함은 우리 도심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토지를 그 만지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제 시골의 농지겠죠. 이쪽으로 또 업무하는 분도 있고, 경매하시는 분들. 뭐 투자는 이제 모든 게 포함되겠죠. 그 다음에 또 법인 부동산에 가면은 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중개하면서.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빌라, 아파트 주택을 그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대파는 거죠. 그런 업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, 재개발, 뭐 요거는 이제 우리 법인하고는 해당 없고,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업이죠. 재건축, 재개발, 경매. 그래서 이 법인에 가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제 친분이 맺어질 거지 않습니까? 친분 맺어지면은 뭐 그렇다고 뭐 솔직히 뭐 가르쳐 주겠습니까?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저 상담실에서 동료들이 손님하고 그 대화하는 것조차도 야 어떻게 대화를 하지?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계약서를 쓰지? 정말로 되게 궁금했습니다. 뭐 소위 말하는 그 감청기, 도청기? 그지 뭐, 진짜 상담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.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사업자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지 않습니까? 그 가르쳐 주지는 쉽게 않을 겁니다. 정말로 뭐 자기하고 뭐 친구 정도 아니면은. 근데 어쨌거나 거기 가시면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부동산은 정말로 이렇게 광범위하구나. 또 이 업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가요방 주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또 서울의 본사에 그 프랜차이즈 거기 전화해서 그 체인점 관련해서 또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. 어쨌거나 그 법인에 가시면은 업무가 다양화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뭐 실질적인 기술은 저는 뭐 배우기가 그는 본인이 엄청 노력해야 되고요.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여기 법인에 가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렇습니다. 개인 생각입니다. 한 2년 정도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개인 사무실 차린다고 해서 내가 뭐 역량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뭐 매달 가게세 나가지 뭐 나가지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법인에 가서 뭐 수익에 뭐 8대 2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월 저 가게 고정 지출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대리 편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개인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도 할 수 없고 거기서 뭐 하나하나 배워가지고는 30년, 50년 해도 부동산 배우기 어렵습니다. 세상에서 최고 비싼 재화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법인에 가셔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정말 다양한 걸 내가 보고 경험한다. 뭐 우리 뭐 저 선진국의 뭐 선진문물을 갖다가 뭐 견학하듯이 법인에 가서 아주 다양한 걸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
아파트 앞에 부동산 중개를 한다.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셔가지고 아파트 뭐 매매, 전월세, 그 우리 책에 공부할 때처럼 매매 뭐 한 달에 뭐 두 건 하고 전세 두 건 하고 월세 두 건 하고 그게 안 쉽습니다. 저 역시도 공부할 때 이러면 돈 많이 벌겠네.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. 그 아시잖아요.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이라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 앞에 만약에 부동산 업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다른 업종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. 상가를, 빌딩을, 아니면 모텔을, 아니면 리모델링 업을.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으로 좀 돈을 벌고 또 상가나 빌딩 원룸 매매에서 큰 돈 한 번씩 만져야 됩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게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 부동산인데 뭐 한 사람 건너 물어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. 그 공인중개사 실상이 어떤지 알아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집을 사니까 뭐 수수료 복비를 얼마 주니까 원룸 방 하나 구하는데 수수료를 이만큼 주니까 이 사람들 돈 정말 많이 벌겠네. 근데 정말 착각입니다. 정말 착각이고 그래서 큰 그림을 무조건 법인에 가서 그려시라. 그 다음에 개인 사무실을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동산업에 좀 빨리 적응할 것이고, 재차 이야기하지만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뭐 폐매하고 험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. 뭐 저 역시도 개인 사무실이라. 근데 우리 그 선배 개인 공인중개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? 개인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. 그리고 이걸 부동산업에 종사할 때 초창기에 여기 가버려야 되지. 개인 사무실 하다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 우리가 이제 옛말에 반풍수가 되더라도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? 뭐 반풍수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이래 다양하게 보고 듣고 해야지만이 아파트 앞이든 도로가에 부동산을 하든 어디에 사시든 이 손님하고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. 주 들은 게 있으니까. 근데 뭐 토지가 나왔는데도 이게 뭐 원룸 지을 수 있는 건지 빌라 지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일단 손님하고 신뢰가 다 떨어지잖아요. 저기는 뭐 능력 없다, 실력 없다.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. 그 도시 주변에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경지 정리해 놓은 거 그거 토지 수용해 가지고 거기 산업용지나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토지 보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까지 뭐 법인에 가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고 뭐 책에도 우리가 일상으로 쓸 수 있는 영업적인 그런 뭐 책은 없습니다. 봐도 이해 안 가고. 그래서 부동산 입문은 그 제가 반드시라고 이야기할게요. 반드시 부동산의 법인의 큰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배우십시오.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이 정말 뭐 20년씩 30년씩 공부해가지고 터득하시든지 아니면 뭐 수소문해서 나름 뭐 고수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분들 찾아가 배우시든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공중에서 따신 분도 그렇지만 지금 따따 치자 손님이 뭐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솔직히 답 못하지 않습니까?
손님이 원하는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원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, 뭐 토지 보상 지역에 뭐 토지가 뭐 보상가 시세 얼마인데 보상가 얼마 나오나 그런 것도 어렵고, 좌우지간 법인에 가셔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근무하십시오. 그 다음에 그 개인 사무실 창업을 하시도 않습니다.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지름길입니다.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, 주택, 빌라, 아파트 뭐 매매 전월세 해가지고는 실상은 그렇습니다. 돈 안 됩니다. 그 월 그 고정비 나가고 하면은 정말로 어렵거든요. 그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먹고 노는 사람 백수를 하지 않습니까? 그 백수 중에 최고 심각한 백수가 정치 백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정치 쪽에 발 한번 담그면은 못 뺀다는 거죠. 그 정치하고 싶어서. 그 두 번째 백수가 연예인, 도박. 거기도 이제 발 한번 들이 놓으면은 발을 못 뺀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심각한 게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.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늦게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, 일찍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, 또 출근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. 사실 막막하거든요. 손님도 없지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1년, 2년, 5년, 10년 보내다 보면은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참 사람 무기력해지거든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장래에 뭐 부동산 중개로 그나마 살아남지 않겠습니까?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0% 안에 들어서 뭐 생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5%돈 버는 그 영역은 그 각자가 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요지는, 결론은, 부동산 입문하시면은 큰 부동산에 가시라. 제가 권장하는 거는 10명, 20명 근무하는 데보다는 50명 정도 근무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이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실 분들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적은 그림 하나하나 그려 가시길 바랍니다. 좌우전 성공하십시오. 다음 편에 또 하나 4편, 그리 공인중개사 100일 합격하고 그 부동산 입문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,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에는 그 제 경험을, 부동산 그 실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